파트 3. 실전 트레이딩에서 기준가 부위합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높은 진입 시점 포착하기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올바른 시점에 매수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률이 명확하게 나에게 유리할 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가 부위합은 큰 자금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점에 기준점을 든 부위합 선을 주가가 돌파하고 그 위에서 머문다면 이는 매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긴 줄이 들어선 상점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이죠. 그 군중이 시작된 지점에 분석의 기준점을 둘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강력한 참여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적인 손절매 설정입니다. 트레이더들이 돈을 잃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논리 없이 손절매를 설정하거나 아예 설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가 부위합은 이기는 쪽이 어디서 방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수 포지션이고 주가가 부위합선 위에 있다면 손절매는 그 바로 아래에 두세요. 매도 포지션이고 주가가 부위합선 아래에 있다면 손절매는 그 바로 위에 둬야 합니다. 복잡한 피보나치 라인이나 임의의 레벨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근거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통 터치 핸드오프 전략입니다. 이것은 브라이언 셰넌이 공유하는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때로 주가는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원래의 기준가 부위합에 닿은 다음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 저점에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하라 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긴 줄이 늘어선 상점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이죠. 그 군중이 시작된 지점에 분석의 기준점을 둘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강력한 참여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핀치 현상입니다. 핀치는 두 개의 기준가 부위합선이 한 점으로 수렴하여 매우 좁고 압축된 구간을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가득 찬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그 움직임은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지는 쪽은 강제로 청산당하고 이기는 쪽은 확신을 갖고 물량을 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돌파의 시작점 근처에서 명확한 손절 라인을 갖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 낮은 리스크. 이것이 모든 트레이더가 원하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갭 상승, 신규 상장, 숏 스퀴즈 대응법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감정과 노이즈가 지배하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셰넌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갭 상승.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캔들에 부위합 기준점을 설정하세요. 이는 매수자들이 상승을 방어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신규 상장. 기본 부위합은 무시하고 두 번째 캔들부터 기준점을 설정하여 시초가의 과도한 거래량으로 인한 왜곡을 피하세요. 숏 스퀴즈. 기준가 부위합은 공매도 세력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스퀴즈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준가 부위합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는 극소수의 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추측 없이 추세 타기입니다. 기준가 부위합은 당신이 시장의 올바른 편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해줍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부위합선 위에 머문다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세요. 주가가 하락하는 부위합선 아래에 머문다면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잘못 진입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익절하거나 너무 빨리 뛰어들어져서 돈을 잃습니다. 기준가 부위합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당신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트 3을 요약하자면 기준가 부위합은 산술한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며 심리와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게이지입니다. 당신이 단타 트레이더든 스윙 트레이더든 기준가 부위합을 마스터하는 것은 꾸준한 수익을 향한 여정의 절반을 온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봉 차트부터 분봉 차트까지 여러 시간대에서 기준가 부위합을 악용하여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고 타이밍을 날카롭게 다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4. 올바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보 트레이더는 1분봉 차트를 뚫어지게 보다가 너무 일찍 진입합니다. 경험 있는 트레이더는 1봉을 보지만 여전히 진입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떤 시간대가 최고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대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브라이언 셰넌의 압축칭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시장을 카메라처럼 보세요. 먼저 줌아웃하고 그 다음 줌인하는 겁니다. 1단계, 큰 그림부터 시작하라 입니다. 어떤 거래에 진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주봉이나 일봉 차트부터 시작하세요. 주요 저점,
핵심 고점 또는 실적 발표나 중앙은행 회의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진 이벤트에 VWAP 기준점을 설정하세요. 목표는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세는 상승인가 하락인가? 기준가 VWAP은 위로 향하는가 아래로 향하는가? 현재 가격은 그 장기 기준선 대비 어디에 있는가? 2단계, 중간 시간대로 줌인하라. 60분봉이나 30분봉 차트를 이용하세요. 여기서는 최근의 스윙 저점 같이 현재 움직임에 더 가까운 것에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는 양질의 진입 구간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준가 VWAP을 손절매로 사용하고 단기적인 노이즈를 흔들려서 청산당하는 것을 피하세요. 3단계, 짧은 시간대에서 실행하라 입니다. 5분, 3분 또는 1분봉에서 가장 최근의 분봉창 저점에 기준점을 설정하세요.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반등하는가, 횡보하는가, 아니면 무너지는가.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명확한 손절 라인과 확실한 손익비를 가진 정밀한 진입 지점입니다. 왜 이 멀티타임 프레임 접근법이 효과적일까요? 1분봉 차트에서의 돌파는 일봉의 하락 추세 속에서는 단순한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단기 차트만 보면 속임수에 당하고 장기 차트만 보면 늦게 진입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은 이들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시간대에 걸쳐 기준가 VWAP을 사용하면 추세와 함께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공격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중의 포지션을 붙들고 있을 자신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주식이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1봉에서 지난달 저점에 기준점을 설정하니 주가가 그 위에 있다. 30분봉에서 주가가 방금 기준가 VWAP까지 조정을 받았다. 5분봉에서 주가가 분봉상 VWAP에서 깨끗하게 반등한다. 3단계 만에 당신은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 구간을 찾고 매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파트 4를 마무리하자면 멀티타임 프레임 트레이딩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시간대에서 기준가 VWAP을 얼라인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마치 위성지도, 시내지도, 그리고 GPS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넓은 시야에서 좁혀진 시야로, 그리고 정밀한 액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음에는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간과하는 것, 바로 심리와 기준가 VWAP으로 트레이딩할 때 감정적인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적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